네, 어르신들의 삶이 각각의 하나의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분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당대의 문화 그리고 언어가 그림책에서는 어떻게 담길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새 삶을 선물 받은 것처럼 기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는 김태자 어르신, 건강관리도 잘 하시면서 예쁜 그림책 꼭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고 기자님 첫 번째 키워드가 찍으면 돈이니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삼땡페이, 카카땡페이, 이런 거 말고도요. 요즘 다른 지역에 보면은요, 꽃피는 동백섬에 부산시의 동백전, 그리고 대전시 온통대전, 과거에는 이제 탄광도시였죠. 강원도 태백시의 탄탄페이, 이런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가 있습니다. 제주에도 곧 생길 것 같은데요. 제주도가 도민과 관광객의 소비를 늘려서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오는 10월부터 지역 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난 김에 한번 추천을 해드리면은 탐나는 페이? 너무 좋은데요? 네, 탐나전, 네,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올해 200억 원을 시작으로 해서 내후년까지 모두 3년 동안 3,7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바일 시대에 맞게 카드 그리고 모바일 전자상품권의 형태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갖고 있으면 바로 어디 대형 마트라든가 유흥업소를 제외한 도내 가맹점에서 바로 찍으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찍으면 돈이니 이렇게 첫 키워드 골라봤습니다. 기자님, 사실 제주에는 이미 이 지역화폐와 기능이 비슷한 제주사랑 상품권이 있잖아요. 이 상품권이 호응이 크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이번 지역화폐 과연 성공할까요? 네,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요. 경조사에서 이 제주사랑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가끔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좀 난처할 때가 많은데 이 지역 화폐가 도입되면은요. 지난 2006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주사랑 상품권 시작됐던 제주사랑 상품권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제주사랑 상품권 나름대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도 있기는 합니다만 다른 유사한 상품권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거 사용처도 좀 너무 많지도 않은 것 같고 인센티브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이 있었죠. 때문에 제주도는 이번 지역 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할인 그리고 캐시백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 이 지역 화폐 발행과 운영을 책임질 전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가맹점 관리라든가 부정유통 방지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어떤 통합 관리 플랫폼을 마련한다라는 이런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네, 요즘은 또 은행사, 카드사 등에서 다양한 간편 결제 방법이 쓰이고 있는데요. 굳이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역화폐를 쓸까 이런 의구심이 조금 드는데 지역화폐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선결돼야 되는 조건? 또 어떤 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제가 그걸 알면 여기 있겠습니까?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서는 은근히 이 지역화폐가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곳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역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이제 가맹점 확보 문제일 텐데요. 네. 이 밖에도 포인트라든가 어떤 마일리지 적립 같은 부가 서비스에 도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도 관건입니다. 사실 이것도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들 신용카드 사용하시고 포인트들 꽤 쌓아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신용카드를 버리고 과연 내가 지역화폐로 갈 수 있을까? 지역화폐가 얼마 정도의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을까를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 사랑 상품권의 실패 사례에서 봤듯이 단순히 애향심에 호소하는 어떤 이런 접근은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리고 마일리지 인센티브를 도입할 경우에는 이게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 가지고 얼마까지 이게 지속될 수 있을지도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지역 화폐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만큼 꼼꼼하고 또 촘촘하게 설계가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이러다 팬사인회 연화요입니다. 아이돌 이야기인가요? 제 이야기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안검하수, 쌍꺼풀 수술로 이 회춘의 효과를 온몸으로 톡톡히 느끼고 계실 우리 원희룡 도지사님. 네. 원지사님을 향한 면담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연예기획사, 방송국 관계자분들이 아니라 도민들인데요. 그냥 도민이 아니라 바로 화가 난 도민들이라고 합니다.
도민사회를 술렁이게 했던 몇 가지 사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요. 면담 요청 이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2017년에 발주한 2km 구간의 제주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가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당초에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환경 영향 평가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 당초의 얘기와는 달리 올해 초 강정천에서는 천연기념물인 원앙이 발견됐다라고 하고요. 멸종 위기종인 솔림란 등의 위치가 잘못 기재돼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강정평화 네트워크 이분들이 도로공사 과정에서 상수원 훼손이 우려된다라면서 원지사에 면담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고를말 이수다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서귀포 우회도로 건설반대 주민들 기억나시죠? 네. 이분들 역시 면담을 요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우회도로 사업이 제2공항과 연계한 무리한 사업 추진이다. 이게 사업 구간을 쪼개는 꼼수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이외에도 비자림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원지사가 방송에서 발언을 왜곡했다라면서 면담을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게 크게 세 가지 단체에서 면담 요청이 있는데 모두 대립각이 아주 뚜렷한 갈등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들여다보면 제주도가 갈등 해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부 도민이나 이제 공무원분들의 시각에서 보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면담 요구하는 세 개 단체 무조건 반대만 하는 뭐 사람들의 생떼 아니냐 이렇게 폄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반대 목소리 같은 경우는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도 또 이제 중요한 정책 추진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실제 면담이 성사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다르게 보자면 실무자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도지사를 만나겠다. 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지사의 본격적인 대권 행보 선언 이후에 행정의 갈등 관리가 느슨해진 증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행정과 도민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사안을 깊게 들여다보면 참 좋을 텐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또 대승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성숙한 제주 사회가 되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입니다. 영화 제목인데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단군 이래 이른바 최대의 사업이라고 불리는 네. 5조 원 규모의 제주 지역 최대 개발 사업. 네. 오라 관광단지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최근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재검토 결정을 내리고 국내 여건 변화를 반영한 사업계획 전면 재수립을 요구했는데요. 이거 중복 투자잖아. 이거 제주 발전을 위한 투자가 맞니? 라고 이렇게 따지면서 사업자를 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사업자가 재수립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재수립을 하게 되면은 기존 사업과 다른 새로운 사업으로 보고 모든 행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거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자가 굉장히 고군분투를 했는데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결정을 과연 수용을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서요. 그 문제를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라관광단지는 지난 정부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일사천리로 인허가가 진행되면서 사실 특혜 의혹까지 제기돼서 이제 도민사회에 우려를 낳지 않았습니까? 자,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게 모든 절차가 흐지부지 되면서 이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이번 결정으로 행정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는 달리 조천읍 동물테마파크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추진되고 있어서 좀 약간 대조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 장관이 또 언급을 했어요. 초기 사업과 지금은 다르니까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받아야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소식이 나오면 또 팡팡 뉴스에서 네. 더 자세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탐나는 제주에서 관리가 허술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오름들에 관한 소식 전해드린 적 있죠. 이때 소개해드렸던 백야기 오름의 정상 봉우리가 자연휴식연재 오름에 지정이 되면서 이달부터 2년간 출입이 제한됩니다. 과연 2년이면 훼손된 자연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남는데요. 이참에 보다 근본적인 오름 관리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코로나19와 끝없는 장마 그리고 기록적인 폭염까지 당연했던 일상들이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8월 첫째 주에 보내드린 탐나는 제주, 이적의 다양한 것들 노래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